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우주 책방지기가 함께 하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바다의 날이 있죠. 그래서 이번 달은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바다 그림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책 만나볼게요. 네, 우선 지난주에는 이 바다와 그리고 땅을 잇는 바로 갯벌이죠. 갯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바로 잃어버린 갯벌 새만금이라는 책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이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오염된 환경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요, 이 바다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 사람들을 둘러싼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 아주 핫한 이슈로 급부상했죠.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제주도 내에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과거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었죠. 그에 따라서 이 지역이 거의 초토화 되다시피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그림책 후쿠시마의 눈물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저자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전 사실 이 책을 처음 보자마자 일본 작가의 책이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 책을 쓰고 그린 작가는 한국의 2명의 작가가 함께 콜라보해서 낸 작품이더라고요. 먼저 이 책에 글을 입힌 김정희 작가는요, 역사에 관심이 아주 많아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다룬 작품들을 꾸준히 써온 작가이기도 합니다. 농사를 짓고 살면서 환경 문제의 절실함을 느껴서 오늘 소개해드릴 후쿠시마의 눈물, 또 시화호의 기적, 비닐봉지가 코끼리를 잡아먹었어요. 또 별이네, 옥수수밭 손님들 등을 쓰고 그렸고요. 그 밖에도 청소년 소설 지금 행복하고 싶어, 그리고 곡개굴의 전설 등 정말 여러 책을 썼었고요. 또 이 책에 그림을 입힌 오승민 작가는요, 수상 경력이 아주 화려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2004년 한국 안데르센 그림자상 가작과 함께 국제 노마 콩쿠르 가작을 수상한 이력이 있고요. 못생긴 아기 오리는 2007년 BIB 브라티슬라바 비엔날레에 선정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악개비의 노래라는 작품으로 2009년 볼로냐 국제도서전 한국관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작가 그리고 화려한 경력을 지닌 그림책 작가가 협업해서 탄생시킨 책인 만큼 내용이 더 기대가 돼요. 좀 간략한 줄거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걸 조금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이 그림책에서는 요시코라는 아주 귀여운 소녀가 등장합니다. 주인공인데요. 아름다웠던 이 후쿠시마 지역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나밖에 없는 언니랑 함께 지내던 아주 평범한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평온했던 요시코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마는데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집이 폐허가 되고 또 평온했던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발생하고 말죠. 바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방사능이 새어나와서 원전 주변이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네. 최근 이렇게 자연재해와 인재 앞에서 한 마을이 그리고 또 한 공동체가 파괴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잘 서술해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요즘에 원자력의 어떤 위험성과 그리고 또 환경 문제를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그런 그림 지식책이라서요.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법한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비극의 시작은요, 동일본 대지진에서부터 예. 시작합니다. 진도 9.0 지진으로 너무나도 강력했던 지진이었죠. 예, 당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1만 8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또 하루아침에 한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질 정도의 정말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던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바로 후쿠시마 제1원전소였는데요. 이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의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이 원전 내부의 핵 연료를 식히지 못해서 폭발하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고, 또 이때 방사능이 다량으로 누출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동일본 대지진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그 스즈메 문단 속에서도 이 비극을 잊지 말자라는 뜻으로 또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그 아픔을 또 기억하게 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본 대지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대재앙을 낳았죠. 또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피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때 그 원자력 발전소 그 주변에만 사는 주민만 대피를 시켰는데 무려 1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대피된 주민들만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책 속에 정말 빼곡하게 잘 실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책 속의 문장으로 낭독해서 읽어드릴게요. 네. 바깥 날씨는 아직 추웠지만 따스한 봄이 머지않은 날이었어요. 조금 전 학교에서 돌아온 요시코는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곧이어 하늘과 땅이 뒤흔들리는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동시에 전등이 흔들리고 선반 위에 있던 물건들이 와르르 떨어졌어요. 집이 점점 심하게 흔들리면서 몸도 중심을 잡기 힘들었어요. 요시코는 식당 밑에 들어가 다리를 꽉 잡고 지진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어요. 요시코네 가족은 언니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그새 딴 세상으로 변해 있었어요. 언덕길로 내려갈수록 건물과 집들이 대부분 부서지고 가로수도 송두리째 뽑혀 쓰러져 있었어요. 몇 시간 사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보금자리였던 집도 완전히 부서져서 쓰레기 더미로 변해 있었어요. 집에 오면 언니를 만날지 모른다는 희망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지요. 원자로가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공포로 마을을 떠났지만 요시코네 가족은 언니를 찾느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전기도 끊기고 물도 나오지 않는 데다가 식료품은 물론 의약품도 동이 나고 자동차를 움직일 연료도 부족했어요. 이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참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진이었죠. 직접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자료 화면으로나마 간접 경험을 했는데도 얼마나 참담했을지 그게 딱 전해지더라고요. 책 속에서도 이제 언니를 잃어버렸죠. 가족이 찾아 나섰는데 과연 찾을 수 있었나요? 사실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슬프다가 희망찬 이야기로 다시 전개가 되긴 하는데요. 이 요시코네도 일본 정부에서 제공한 아주 열악한 이 가설주택,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시는데요. 이 가설주택에서 좀 지내다가 결국 방사능이 이제 위험 지역이라는 그런 이유로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잃어버렸던 언니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있는 많은 후쿠시마 지역의 그 일본 주민들이 아마 그런 일들을 겪었을 텐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 울컥했습니다. 이 이후에 조금 더 희망찬 이야기를 또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도 책 속의 문장으로 살짝 읽어드릴게요. 네. 아빠는 말없이 요시코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어요. 지금도 정부의 주장은 여전히 믿을 수 없고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리라는 기대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갈 데가 없어 고향에 남아있거나 돌아가는 사람들을 더는 외면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심했단다. 고향에 돌아가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을 하면서 고향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말이야. 우와, 아빠! 그럼 우리 가족도 곧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시코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에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아니, 당분간은 아빠 혼자 가 있을 거야. 너는 엄마랑 여기서 지내야 해.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네 학교 문제도 있으니까. 고향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손을 놓고 있으면 영영 지옥의 땅이 되고 말 거야. 아빠는 다만 너희 세대를 위해서 희망의 씨앗이라도 심고 싶단다. 이미 죽음의 땅이 돼버린 이 지역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몇십 년 또는 몇백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이 요시코 아빠의 이야기가 가슴을 참 무겁게 합니다. 이제 겨우 1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가 이제 우리나라도 제주 바다로 흘러 들어갈 걸 생각하면 또 벌써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 한 원자력 발전소의 이 사고가 정말 이 무시무시한 사고가 한 마을을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한 그런 사실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 후반부에 이 아빠가 이 방사능 제거 작업을 하러 감과 동시에 희망의 씨앗을 좀 뿌리면서 다행히 조금의 위안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좀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요, 실제로는 사실 아직도 많은 이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1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또 오늘 낭독에서는 생략을 했지만 사고 이후에 이 지역은 거의 죽음의 땅으로 사실 그려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전부 방사능 때문인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오염된 물을 방류를 하겠다고 하니 안전이 아직 채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오염된 물을 방류하겠다고 하니 한국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반발할 수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7등급, 재난등급 7등급을 받았어요. 이 7등급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등급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최악의 사고인데 참 이게 또 우리 바다로 흘러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후쿠시마 원자력 그 발전소 사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최악의 예. 그 원자력 사고, 바로 체르노빌 사고였죠. 예. 네, 그때와 같은 7등급을 받았는데 그만큼 위험도가 아주 높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12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가요. 이 직접적으로 바다 관련한 그림책은 아니지만 이 요시코가 사는 이 마을이 사실 우리 제주도가 사는 지역과 정말 꼭 비슷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되면 이 제주 바다에 가장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예정이라서 정말 많이들 걱정을 하시잖아요. 많은 방송사를 통해서 이와 관련한 뉴스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책을 좀 같이 보시면서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이 시설이 사실 많은 생명들을 앗아갈 만큼 정말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그림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5월에 읽으면 좀 좋을 마지막 그 바다 관련 그림책으로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더불어 좀 더 환경 감수성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책이라서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을 통해서 또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한 주 쉬어가고요. 또 6월에 새로운 책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